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조금 무거운 내용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제가 그 닥터 저널리스트 10화인데 이번이 가장 떨립니다. 사실 피하고 싶은 주제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왜 파업을 하는 겁니까? 정부도 그랬고 많은 시민단체 여러분도 말씀하셨는데 밥그릇 지키려고 한다. 그런 측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대하고 의사수 증원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처약급여와 그다음에 원격진료 이 모두를 밥그릇 싸움으로 하기에는 그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다. 또 왜 그런 파업을 하느냐? 생명을 볼모로. 이번에 이제 의협 관계자하고도 제가 사전에 얘기했는데 파업 정말로 이게 파업할 이슈냐? 파업은 너무나 큰일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들의 의견은 뭐냐면 그래도 파업을 하니까 국민들께서 욕을 하시면서도 들어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업 어떻게 생각하냐? 네, 밥그릇 지키기라는 측면 분명히 있고 의사들은 그런 욕을 먹을 걸 감수하고 진행한 그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응급실 환자 이 부분은 예외를 두고 이제 파업을 놀랐어요. 그 부분은 저도 놀랐고 의대 교수님들도 다 놀랐습니다. 전공의들이 응급환자 중환자실 수술실까지 다 철수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전국 의과대학 학장님들이 의대생 대표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건 계속 어른 의사들이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일이야라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의대생들이 그런 학장님조차도 기성세대로 간주했습니다. 선배 의사들, 선배 교수님들 어차피 이렇게 나쁜 의료 정책을 존재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공범이다. 잘못된 의료 정책의 공범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바람에 실은 기존에 이제 있던 대한전공의협회 전임의 그다음에 개원이 봉지기 교수님들 다 사실은 일정 부분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해당 사례는 이제 농약을 드신 분이죠. 그런데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가 설치된 그런 중환자실은 확보가 안 돼서 병원을 세 곳을 다니신 거거든요. 그 중환자실 있는데 거기에 치료할 의료진이 없어서 사망하신 거면 이건 의료 파업에 의한 사망이 맞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도 보건당국도 사망 사례를 의사 파업에 의한 여파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냐면 암 환자, 뇌졸중 환자, 신경계 질환이죠. 이런 분들 중증 환자들의 대학병원에서의 스케줄이 지연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SBS는 저는 그냥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보도했고요. 중증 질환을 담당하는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그리고 이 선제적으로 보도한 것 때문에 어떤 특정 병원에서는 제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공문까지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뭐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아니 근데 감당해야죠. 저만 감당하면 근데 저 개인한테 걸어주지 마시고 회사로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같이 걸어주세요. 혼자 걸어주면 훨씬 더 무서워요.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거 맨날 했다가 안 했다. 의사협회와 민주당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철회 대신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논의 중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 제가 인턴 파업을 할 때 그랬습니다. 복귀 조건으로 뭐냐면 수가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는 정상화해서 향후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그 플랜대로 갑니다. 그런데 2001년 말부터 그게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때의 패배감은 엄청났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얘네들 뭐야, 너무하잖아, 이거 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문화를 계속 천착했던 건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의대생들 지금 국시를 거부했는데 이제 그들을 위한 구제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니까. 저는 이거 의료계가 정말 겸허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국시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특권 의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이건 뭐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수가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 의대 동기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방광염이나 요로 결석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의사인데 결국 관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네가 수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병원은 손해야. 왜냐면 수술하려면 의사가 외래를 못 봐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장비가 들어가요. 간호사 인력이 들어가요. 그러니 뭐하라고 그래. 네가 그냥 외래에서 다른 거에. 네, 그래서 분명히 올려 필수 진료에 의해서 더 수가를 올려주셔서 그쪽으로 의사들이 더 많이 가게끔 유도해 주셨던 거 분명히 있죠. 사실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과에 따라서 그렇지만 2배 넘게 올려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의 생각은 이렇더라. 아직까지 부족하더라. 한 가지 또 시끄러운 게 의료수 정원, 공공의료 확충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파업을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평소 생각은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들 예를 들어 간호대를 증원을 해서 10년 동안 상당수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간호사 면허를 따신 분들이 현장에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태백 공공분만병원을 찾아보십시오. SBS는 우리 공공의료 현장이 어떤지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에 만들어진 공공분만병원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태백에는 분만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정부가 연간 5억을 투자해서 공공분만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통계를 봤더니 그 공공분만을 이용했던 병원 분들이 10%가 안 돼요.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옆에 강릉시 갔더니 산부인과 전문의 10분이 계셔요. 규모도 훨씬 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없다고 해서 유일하게 해놓는 어떤 의사 몇 명 보내서 이렇게 병원 만든다고 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진정 원하는 건 아닐 수 있다. 의사이자 기자로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보는 입장에서 이 갈등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으셨고 피해를 보셨는데 어떤 이런 아픔이 어떤 걸음이 되기 위한 조치들은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처음에는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의사로서 기자로서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 무력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기 싫었어요. 어떻게든 욕먹을 게 뻔하니까. 근데 각자 뭐 밥그릇 지키기 혹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오해들은 분명히 받았고요. 그런 지적들 양측이 다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하고 당장의 밥그릇 아니라 먼 미래 10년, 20년 후에 우리 미래의 국민들을 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이게 정말 뭐 평생에 기억될 역사적인 해가 아닐까. 코로나만큼 더 뜨거운 의료 파업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